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저는 피다오의 파운더인 양준호라고 하고요. 우리 학교 컴퓨터공학과 16학번입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피다오의 정체성과 우리가 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이 제네시스 행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블락 만드는 거 제네시스로 실제로 할 거고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 행사는 코인원 저희 동문 기업이죠. 코인원이랑 우리 학교 CCBR이라고 크립토 블록체인 연구센터, 거기 거제비랑 포항문과대학교 대행력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지원받아서 행사하는 걸 미리 알려드려요. 잠시만요. 그럼 몇 호점? 네, 죄송합니다. 먼저 할게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양준하라고 하고 이렇게 아주 약소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블록체인 현업에서 한 2년 조금 넘게 일을 했고, 현업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는 거의 3년 동안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개발자고, 올해 초에 피다오를 파운드기도 하고요. 네. 이번 행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반부에는 제일 중요한 제네시스를 하고, 그 전에는 피다오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탈중앙화랑 블록체인이 뭔지가 사실 피다오를 이해하려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블록체인이 뭐고 탈중앙화가 뭔지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솔루션이 해결하고 싶은 거는 되게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뭐 이런 걸 달성하는 거예요. 무신뢰성이나 분산적인 거, 아니면 익명적인 거, 아니면 개방성 있고 장형이 있고, 이런 성질들을 잘 만족하면 시스템이 되게 건전하고 사운드해진다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특히 탈중앙화의 반대인 중앙화 시스템들을 마주하면서 만난 폐해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달성하면 시스템이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게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같은 경제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이디엄으로 만든다고 하면 되게 좋은 성질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탈중앙화라고 하고, 탈중앙화 자체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만족했을 때 이런 좋은 성질들이 나와가지고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건 안전하고 자유롭고 지속가능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탈중앙화는 해야 되는 오브젝티브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임플리멘트하는가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방법인데, 탈중앙화된 시스템 만드는 현재 나와 있는 구현수단 중에서 제일 성공하고 제일 규모가 큰, 그리고 제일 많이 실현되고 인정받는 어떤 방법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블록체인이 뭐냐고 물으면 블록의 체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조금만 더 복잡하게 말하면 블록체인은 공개키 항화, 그리고 해시 함수, 이런 되게 정식원에 기반한 되게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해서 암호학적인 어떤 걸 만들고, 근데 무신뢰를 아까 달성해야 되는 무신뢰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첫 번째 거는 무신뢰 익명성을 달성하는 걸 암호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어떤 중앙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모든 참여자가 노드가 되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런 식으로 트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게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이런 걸 사용하면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오브젝티브 중에 분산성이나 개방성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FT라고 이건 어떤 거냐면 시스템 디자인할 때 시스템의 어떤 참여자가 되게 일부는 악의적이라도 시스템 전체가 살아남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성질을 비자인 프로토콜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만족하는 프로토콜을 잘 만들면 그 노드가 일부가 아주 작정하고 시스템 망치려고 해도 잘 살아남는다. 좀 필요한데 그런 걸 달성해서 분산성이나 아니면 장애 활용성 같은 걸 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어토리티나 아니면 되게 임의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지분만 취득하면 누구나 이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 디자인하면서 개방성이나 익명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뭐냐고 물으면 이 네 가지 정도의 큰 줄기로 무심내 익명, 분산, 장애형 익명 이런 걸 탈중앙화의 중요한 개념을 달성하는 하나의 구현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제가 너무 빨리 쪼갰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끄덕끄덕 하시면 되는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에 쓸 수 있냐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잘 고쳐주면 여러 사람들을 온보딩하고 거기서 되게 유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블록체인 잘 설계하면 블록체인 위에 그냥 토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올려서 그걸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뭐 트러스트리스가 무신뢰적인 프로토콜이니까 다 증명 가능하고 공개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플랫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런 아마존, GCP, 애저 같은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일부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동등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애저도 플랫폼이잖아요. 블록체인도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플랫폼인데 얘들과 다르게 되게 탈중앙화적인 성질이 잘 만족해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블록체인이 뭔지 저 너무 빨리 설명했는데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오늘 블록체인 강연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이니까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토큰 시스템 만들 수 있고 게임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로또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PDAO가 이름에 DAO 들어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집중하는 애플리케이션 DAO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제가 저번에 테크리뷰에서 한번 썼던 슬라이드인데 이게 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잖아요.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거버넌스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정부, 뭐 기업, 비영리 조직, 교회, 뭐 조합, 협동조합, 뭐 노조도 있고 다 학교도 있고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에 뭔가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죠. 그리고 얘들은 이때까지 어떻게 해결했냐? 뭐 정관도 만들고 무슨 지분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렇게 이사회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조직이 크면 클수록 거버넌스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조직이 거버넌스만 건전해도 조직이 되게 서스테이너블하고 상할 수 있는데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가 이상해가지고 한순간에 망가진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뭐 70억, 80억 인구가 모여 사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도처에 사람들이 조직이 생기면 거버넌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죠. 얘들이 실제로 어떻게 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지 참 살펴보면 일단 거버넌스를 운영하려면 거버넌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이사회가 맞출 수도 있고 투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대표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직이 자기의 수요나 어떤 의미에 맞게 정하겠죠. 정당 같은 걸로 그거를 헌법에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야 되고 헌법에 맞출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민법 헌법에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명령화 된 건 없으면 암묵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죠. 이게 거버넌스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하냐는 뭐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에서 뭔가 의결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면 정부가 집행을 해준다. 아니면 우리랑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 집행을 해준다.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다. 아니면 뭐 그거 하는 과정에서 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뭐 직접 해준다. 방법은 뭐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한 거겠죠. 그리고 이걸 담보해주는 거는 어떤
가버넌스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치를 넣으려면 어쨌든 이게 계속 담보된다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그 나라의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침례자들이 다 아는 사람이 더 신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 가버넌스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 된다 뭐 이런 암묵적인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걸 수도 있겠죠. 이게 앞서 나온 이 슬라이드들이 가버넌스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사실. 1번은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잘 해결하는데 되게 모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으로 적는 거니까 막 잘못돼가지고 변호사들이 소송하고 이런 게 다 모호하기 때문이죠. 계약 내용이. 그리고 제한적이죠.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 엄청 복잡한 무슨 튜닝 컴플릿한 코드를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거버넌스를 집행하는 과정에 뭔가 다른 걸 쿼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자연으로 적는 문서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집행이 이런 식이면 느리고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을 하는 방식이 결국은 집행을 거버넌스에서 의결하면 그걸 일단 따르고 만약에 안 따르면 나중에 인사처벌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이 즉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뒤늦게 몇 년간 법정 뭐 다툼을 해가지고 해결되는 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휴먼 에러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래서 이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느리고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를 정부가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괜찮은데 3세계 독재국가 이런 데서 내전하는 국가에서 정부가 담보하는 조직을 만들면 신뢰할 수가 없다는 문제는 항상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 블록체인을 쓰는 거,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을 쓰는 건데 그게 다오예요. 탈중앙화된 자동 조직. 탈중앙화됐다는 거는 그 담보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플랫폼인 거고 자동이라는 거는 모든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버넌스의 의결사항은 즉시 프로토콜에 의해서 집행된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건데 계약은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튜닝 컴플릿하고 자유롭고 규제 같은 게 없고 되게 명시적이죠. 그리고 가버넌스에서 뭔가 집행을 한다. 그러면 즉시 일어나고요. 프로토콜에 의해서 오류가 없고 휴먼 에러가 없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관의 집행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노드들이 암호학적으로 검증해주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담보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법무사하고 뭐 등기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 조직의 형성 방법을 포함한다.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다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다오를 만들어 놓으면 가버넌스 뭘 할 수 있냐. 어쨌든 블록체인 위에 있는 거니까 다오에서 의결한 걸로 현실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은 토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시스템이니까 거기 위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들어있겠죠. 토큰 같은 게. 이더리움 위에는 이더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토큰들이 있어요. 걔들은 탈중앙화 세상에 있는 어떤 엔티티들이니까 그거를 어떤 근거나 가버넌스의 의결에 의해서만 집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 탈중앙화된 가버넌스가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당신 떼는 게 아니라 딴 데 민팅하고 거래를 세우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컨트랙트들이 있다면 그 탈중앙화하는 플랫폼 올라가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게 있다면 걔랑 상호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블록체인 세상에 있는 모든 거가 가버넌스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메타적인 것들은 다른 가버넌스에 참여하는 게 가버넌스의 의사항일 수도 있어요. 뭐 회사에도 다른 회사가 주주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고 아니면 가버넌스 대상자를 바꾼다. 주주 초안에서 주주 CEO를 바꾼다. 아니면 주식을 팔았으니까 뭐 다른 주주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 다 메타적인 가버넌스 내용인 거고 뭔가 그냥 구성료가 좀 결의를 한다.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다오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제너럴해요. 우리 세상에 있는 가버넌스라는 문제를 되게 제너럴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고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에 의해서 접근되는 거죠. 제가 이거 저번에 발표할 때라서 한 2달 전 자료인데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다오 지금 토큰들의 시가총액이 한 18조 원 정도 된대요. 다오라는 개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다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들의 가치를 예치하는 건데 그게 한 18조 원 정도 된다. 근데 이거는 지분형 다오인데 비지분형 뭐 저희같이 커미티거나 카운슬이거나 그런 애들은 지분 기반으로 조직 운영되지 않겠죠. 걔들은 이렇게 마켓에 안 나와 있는데 걔들이 하고 있는 트레저리를 다 합치면 엄청나게 가치가 클 거예요. 지금 벌써 18조만 해도 거의 엄청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증된 18조, 최소 18조 원치 정도의 가치는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이 사실 일반인들은 뭐 코인 주고받는 뭐 그런 걸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거버넌스 문제 같은 걸 풀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사무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피다오랑 상관없이 그냥 블록체인이나 다오 이야기 한 거고,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이 방금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블록체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할게요. 이제 심퍼바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퍼바이는 뭐냐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피다오는 본질이 오픈소스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메인테인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그게 심퍼바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다오, 저희가 이때까지 다오 강의 설명했잖아요. 그 다오를 빌드해주는 어떤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BFT랑 커미션들한 성질을 가진 다오들을 되게 잘 풀어주는 범용 엔진이고, 저희가 처음에는 피다오가 다오니까 피다오를 빌드하려고 심퍼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되게 늦은 피처들이 많아가지고 다오 생태계에서 널리 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챌린징하기도 해요. 블록체인 코어 기술 많이 들어가고, 이게 그 셀프-호스티드 된 시스템, 분산 시스템 만든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좀 쓰이고,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이런 유니크한 피처들이 있는데, 뭐 키-베이스드 스토리지가 있고, 멀티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원칙적이에요. 다오라는 게 사실 거독이라 가지고 모든 다오라고 자칭하는 조직들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돼 있고 오토노머스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지 정말 건전한 거버넌스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되게 원칙을 구현하는 거에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 되게 이상적인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픈소스니까 저희는 GitHub에 올려놓고 그냥 소스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저희 모든 디스커션이나 기술적인 내용을 전부 공개된 자리에서 해요. 뭐 디스코드일 수도 있고 GitHub 이슈일 수도 있고 전부 영어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니까 피다오 멤버들이랑 아주 일부의 외부인들만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나중에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러스트라는 언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가 피다오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 심퍼바이라는 다오를 빌딩해주는 프로젝트를 메인테인하는 게 핵심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피다오의 신장이에요. 피다오의 본체인 피다오 체인, 저희가 오늘 제네시스한 그 체인이죠. 그것도 심퍼바이로 가동하는 거고요. 심퍼바이의 첫 번째 인스턴스가 피다오 체인이기도 해요. 나중에는 저희랑 아무 상관없는 다른 외부의 다오들도 심퍼바이라는 엔진을 갖다 쓰겠죠. 자기들도 다오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 다오들이 심퍼바이를 프로젝트 온보딩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따져보면 뭐 오픈소스니까 경력이나 커리어적으로도 되게 좋고, 저희가 저같이 현업에 있다고 개발자들이 같이 막 되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프로토콜 디자인하고 개발하니까 기술적인 성장도 하고, 그리고 다오라는 게 결국은 그 다오가 올라가 있는 체인에 있는 다른 생태계가 상호 작용해야지 그 다오의 오퍼러빌리티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생태계를 탐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니까 다양한 개발자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킹도 하고, 그리고 가버넌스가 문제니까 단순히 뭐 되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영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논하는 되게 인사이트풀한 내용이기도 해요. 미래에는 이거를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피다오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이야기 하기 재밌는 게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대충 키워드만 알고 넘어가면 BFT 컨센서스도 있고 BTP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뭐 스토리지 만들고 트러스트리스한 인터넷 프로토콜도 만들고 멀티체인도 하고 뭐 영지 증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스펙이 좀 있으니까 참고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되게 이름 들어보셨을 것도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다 대학에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대학 오리엔티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대학이랑 상관없이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컨트리뷰션하고 메인테인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거든요. BSD 아시죠? FreeBSD OS인데 그것도 있고, BFT도 있고, 베카라고 이거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인 걸로 알아요. VPN도 있고 이해하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 8피치 전신인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다 대학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명문대학교 그리고 컴퓨터 공학 CS 스쿨이 되게 좋은 학교들을 보면 뭐 이런 학교 이름 따거나 학교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다 있어요. 그게 포함돼서는 아마 슈퍼바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 조직이라는 되게 포항에 있는 대학이라는 그 시작에서 그런 데서 시작했지만 우리 이 멤버들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디스커션하고 메인테인하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히 홍보를 하자면 저희가 집중개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오픈소스니까 커뮤니티도 오픈되고 기여 환경도 오픈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버스트 동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개발 세션을 받아가지고 좀 방학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피다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은 5명에서 한 7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방학 되면 또 풀이 바뀔 거니까 신청을 받아봤는데 한 6명 정도 있고요. 그 중에 기존 개발자 5명, 그리고 비동문, 완전 외부에 계신 현업분들이나 다른 학교 분들도 3명 있고 피더 멤버인데 슈퍼바이 개발 안 했던 분들도 있고 완전 새로 들어오신 전문분들도 2명 있고 전부 영어고 다큐멘테이션 잘하고 프린스플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풀도 그냥 학부생만 있는 게 아니라 현역 개발자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여튼 이거 관심 있으시면 저 이모티콘 깨진 거예요. 원래 다른 게 있었을 건데 엑스로 나오네요. 이 링크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번 겨울방학에 되게 오픈소스 개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해보세요. 자, 이게 심퍼바이라는 저희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좀 더 심퍼바이를 넘어서 피다오라는 조직이 올해 뭘 했는지 얘기를 드리자면 자, 올해 2월에 피다오가 창립을 했어요. 저희는 다오가 되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는 툴 빌딩하고 커뮤니티 빌딩하고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 만들어야지 고민한 시기를 갖고 있었죠. 우리 학기 때는. 그리고 여름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개발 기간으로 심퍼바이에 되게 기초를 다지고 심퍼바이가 사용할 다른 트레저리나 그런 컨트랙트 같은 걸 좀 개발했었어요. 그때 하신 분들이 26명이나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런치 멤버에 초석이 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인스타 보셨으면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캐릭터거든요. 코핀 그게 12월 15일 탄생했고 그 다음에 오늘 10월 10일에는 저희가 심퍼바이로 개발한 피다오 메인넷 제네시스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었던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월 이후로는 심퍼바이 개발은 되게 꾸준히 했어요. 학기 중에도. 그래서 피다오가 주로 크게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디테일하게는 제가 세미나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피다오 들어오신 분도 블록체인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우리가 온보딩 시켜야 되는 대상들도 블록체인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했고 오프라인으로 한 적도 있고 많게는 20명 들어온 그런 세미나도 있었어요. 외부 영상 초청한 적도 있었고 그런 일을 했고요. 그다음 별개로 우리 학교 대협력팀이 저희 학교 발전기금을 담당하는데 학교가 암호화폐로 발전기금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수요가 확실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NFT 같이 비지분용 토큰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좀 컨설팅 해주고 있고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스텝을 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우리 학교가 아마 우리나라 학교 중에서는 최초로 되게 그 암호화폐 발전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는 프로세스를 갖춘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 운영하고 있는데 총 제가 어제 봤을 때 232명이 있더라고요. 입장에 있고 대부분 전부 다 공개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심퍼바이 개발하면은 오픈소스니까 무조건 공개된 채널에서 막 열심히 하고요.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미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공개 커뮤니티 때문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업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디스커션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심퍼바이 개발 6월부터 했고 기여한 분이 총 11명이고 커밋이 어젠가 그저께 있을 때 620커밋? 되게 많이 했죠. 매일매일 기술적인 고민하고 매일매일 프로토콜 디자인하느라고 그냥 쉴 날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번에 오늘 제네시스를 하기 위해서 0.1 버전을 찍고 왔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저 같은 현업 개발자가 잘 최대한 가이드하면서 원칙이 있고 가이드 있고
테스트로 잘 체계가 되어 있는 그런 행복한 오픈소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저희가 2020년 동안 했던 일이고, 이제 저희 비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다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다오가 뭐냐 하면 좀 컨트로버셜한데 대략 더 다오라는 다오를 첫 번째로 보거든요. 그게 2016년 다오이에요. 근데 올해가 2020년 말이잖아요. 그래서 10개월 한 80개월 하면 피다오라는 조직이 다오라는 역사의 한 12.5%를 함께했어요. 마지막 12.5%. 그래서 되게 오래 살아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냥 끝이 아니고 되게 강력한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다오라는 역사에서 되게 긴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주도하게 될 선도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이유가 많은데 뭐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도 있고 멀티체인 다오기도 하고, 다오 엔진을 개발하는 게 목적인 다오잖아요. 그래서 메타적인데 되게 자기 발전적이에요. 그 다음에 비영리에다가 오픈소스 재단이고, 그 다음에 이런 되게 견고한 대학 거점이 있고, 보스텍이라는, 그리고 완전 탈중앙 완전 자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하는 일이 대단히 공익적이에요. 블록체인 산업계. 그래서 이런 게 특별한 이유고, 이거는 저희 학교 동문 기업 중에 크립토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되게 큰 기업들이고, 우리 학교가 졸업생의 규모에 비해서 크립토에서 지분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포항대에서 나왔다고 하면 다 칼텔이라고 그러거든요. 포항 칼텔이라고, 크립토에서는. 그 정도로 업계에서 포항대 동문들의 싸움은 업적이 정말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어차피 피다오는 동문 네트워킹 채널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향력이나 그런 거를 잘 추천도 뭐라 그러지? 무슨 소리라고 하여튼 그걸 잘 사용해가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피다오 전제도 잘 아시고 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지네시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다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부를 유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내년부터는 이 기업들 분들이 피다오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포항에도 오시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조직이고 회사가 아니라 비영리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많은 분들이 제기했는데, 크립토는 정말 초창기 시장이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래하는 프로젝트가 잘 없어요. 1년 넘는 거 거의 없는데, 피다오는 제가 2, 3월에 계획했던 그 비전을 잘 구현하고 있고, 착실하게, 그리고 거의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가 2020년이 크립토 최악의 한 해였거든요. 5월달에 문화도 터지고, 최근에 무슨 FTX 터지고, 뭔가 가지가 다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나가지고 낙격차 안에 이르는 정도의 상황인데, 피다오는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다르게 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저희가 어떤 무슨 경제적인 가치나 단기적 이익을 보고 투자라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믿고 있는 다오가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현실의 거버넌스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동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 비전을 꾹꾹 뭉쳐가지고 이런 시장 상황 같은 데 거의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1년 가까이 완전 무상향으로 성장을 했고, 이게 저희가 이제는 제네시스까지 하고 진짜 다음이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가 이룰 일에 비하면 정말 아주 예고편에 불과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넓은 세계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개발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커뮤니티 만들고 팀빌딩 하면서 펀더멘탈을 잘 길렀잖아요.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제네시스 진짜 다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건전한 가버넌스, 이거를 가지고 기부도 많이 받고 더 심파바이를 사용한 다른 다오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더 넓은 네트워크나 업계 영향력도 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포항에 있기도 하고, 제가 올해 졸업하는데 이제 내년에 서울 가면 심파바이를 하시는 프로덕트랑 저희가 진짜 탈중앙인 거버넌스가 있으니까 그걸 PR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생태계나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저희가 그 기여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셜
서비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디스코드가 메인이고 트위터도 하고 기타브도 있고 카카오톡 공지 채널도 있거든요. 디스코드 하나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에 저희 세미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혹시 놓치지 마시고 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피다오가 뭘 했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피다오에 대해서 이해했으니까 저희가 어떤 조직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다오기 때문에 진짜 탈중화되고 무신화적인 프로토콜로 분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슬포시스템 조직이에요. 그걸 첫 시작하는 게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가 뭐냐? 블록체인에서 첫 번째 블록을 제네시스라고 불러요. 블록체인은 블록이 어펜드되는 구조거든요. 그 블록이 어떤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블록체인이 변화하는 걸 어떤 무슨 재기적인 프로세스로 본다면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블록체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제네시스부터 이 역사를 다 무심리적으로 검증을 해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내가 참가하고 싶은 네트워크의 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했나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자체가 제네시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는 한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블록이 그렇듯이 이미터블 하고 그 다음에 0번째 높이의 블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기념비적이죠. 모니멘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블록을 정함과 동시에 제네시스 다음 블록인 첫 번째 블록을 생성하는 게 저희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네시스를 하려면 저희가 분산된 프로토콜을 하려면 그 참여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결권을 올해 피다오에 헌신해주신, 기여해주신 30명 포함된 사람들, 저 포함해서 학부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졸업생도 있고 교수도 계신데 그분들이 피다오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의 그 프로토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결권자가 됩니다. 소개해드리자면, 자, 많이 카메라를 읽진 않을게요. 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마 절반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저희는 말만 이분들 제네시스니까 뭐 의결권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한테 그 공개 키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 블록에 박아요. 그러면 프로토콜상 공개 키가 블록에 박혀 있으면 자동으로 프로토콜에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토콜이 그래요. 분산 프로토콜이.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진짜 그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가면 피다오에서 거버넌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된 프로토콜. 그래서 네, 그게 30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네시스를 하기 전에 또 중요한 거 하나 할 건데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뭐냐면요, 최초로 웹에 올라간 업로드된 이미지거든요. 이게 뭐 별 내용은 없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회자돼요. 위키백과에 문서도 있고 되게 설명이 길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니지만 기념비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웹이라는 프로토콜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미지 업로드를 사용한 사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저기 나오는 분들 이름도 다 막 트래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미지 원본을 저희 분산 프로토콜에 저장할 거고요. 블록체인이니까 연구 박제되겠죠. 이미터블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롤링 페이퍼도 할 건데 스케치북 하나 준비해놨어요. 거기에 뭐 낙서를 하시든 설명을 하시든 아무거나 적어도 되고 그것도 스캔해가지고 저희 첫 번째 블록에 그대로 올립니다. 방금 저희 네 분처럼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두고두고 화제될 수도 있는 되게 기념비적인 사진이에요. 왜냐면 심퍼바이런 프로토콜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되게 유니크해요. 그리고 셀포스트된 거라서 여기서 한번 박제되면 피다 30명의 그 노트북에 다 분산 저장되거든요. 지구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신중하게 적어주세요. 만약에 30년 뒤에 자랑스러운 그런 걸 남기고 싶으시다면.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네시스 할 거고 지금 저희가 아직 사진도 안 찍었고 롤링페이퍼도 안 돌렸잖아요. 그래서 좀 술 마시면서 좀 시간 가지면서 롤링페이퍼 다 되면 저희가 지금 초기 의결권 위임받은 5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 방에 들어와가지고 노트북 켜고 프로토콜 돌리고 나올 겁니다. 그럼 컨센서스가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사진과 여러분들의 메모는 지금 멸망할 때까지 우리 피다오 멤버들의 노트북에 분산된 상태로 저장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다오 설명이고 제가 제네시스 하고 난 다음에 좀 메시지가 더 있어가지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일단 제 긴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사진을 찍읍시다. 사진을. 자, 일단 여기까지. 조명 같은 거 조명 좀 세팅하고 바로 여기 모여서 사진을 찍을게요. 잠시만요. 사진 그냥 저기 저분한테 찍어달라고 하면 되니까 핸드폰 하나 아이폰으로 찍자. 사진 찍을 무슨 평? 몇 걸로 할래? 14? 어? 몇 걸로 할까? 14. 오늘 10등이야. 이걸로 줄 거야. 자, 여기 다 앞에 모여주세요. 사진 찍을게요. 이거 중간에 맞춘 거죠? 됐어. 사진은 오늘 참석하시는 분 다 나와주세요. 네. 사진 찍어주세요. 이걸로 찍으면 돼. 화이팅! 피다오! 화이팅! 화이팅! 편하게 술이랑 안주 드시고 계시고 그 롤링페이퍼 다 끝난 제네시스랑 할 거니까 네. 편하게 술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